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인류사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이 분야가 역사나 인류학이 아닌 과학으로 분류된 이유는 그만큼 과학적이라는 얘기겠죠. 물론 역사학으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책을 알라딘이나 뭐 예스24 이런데 온라인 사이트에 가면은 분류가 보통 한 두세 개 정도로 나뉘죠. 저는 그중에서 과학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사피엔스는 학명이죠. 호모 사피엔스가 현생 인류의 학명인데 아시겠지만 학명은 나라별로 다 부르는 말이 다르죠. 똑같은 것도. 그래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라틴어를 쓰고 있습니다. 라틴어의 좋은 점은 사어죠. 그러니까 의미의 변화가 없어요. 더 이상 쓰지 않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만 쓰기 때문에 그런 좋은 면이 있습니다. 물론 나쁜 점도 있겠죠. 이 책은 히브리대 교수인 유발 하라리 역사학자죠. 이분이 썼는데 유태인들의 특징은 이 종교적인 특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종교 때문에 그런 문화가 생겼는지 몰라도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 교수는 유태인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은 종교적인 편향이 없어요. 그게 참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피엔스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 유인원부터 AI까지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AI 쪽은 이제 희망찬 전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생산량은 예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 임금님보다 지금 빈민이 어찌 보면 물질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안 그렇겠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더 오래 살기도 하고요. 하지만 개인의 행복도는 예전보다 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감소했을 확률이 커요. 정신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 책에서는 우리가 보통 배워왔던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부혁명 이렇게 보기보다는 농업혁명 그대로 같지만 이거를 좀 더 다르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주도권이 변화가 바뀌었는지 뭐 그런 거를 기반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은 우리 인류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가장 큰 것은 뭐 신체가 훨씬 더 커졌다는 거고 두 번째로 보이는 게 바로 뇌 용량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원생 인류는 유인원에서 분화됐을 때는 같은 몸무게를 가진 어찌 보면 뭐 몇 퍼센트나 뇌 용량이 되느냐 최적의 신체 최적의 뭐 그런 거가 될 수도 있죠. 그게 3배 정도였으니까 좀 많았죠. 조금이 아니고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서 또 6배, 그러니까 2배로 더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 유인원이 살았을 때는 원래는 공룡이 판을 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땅속에서 많이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공룡이 다 충돌이든 뭐든 어쨌든 많은 큰 공룡이 사라지고 지상 위로 올라와서 나무 위에서 생활을 했다 그러죠. 나무 위에서 생활을 하면서 손을 많이 썼겠죠. 이 나무 저 나무 타야 됐으니까 타잔처럼. 그러다가 이 지구 온도 변화에 의해서 나무가 많이 사라지고 거기에 이제 초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초원이 뭐 나무가 많은 곳이 아니에요. 그 밀림이 나무가 많은 곳이고 초원은 아프리카 저는 한 번 가봤습니다만 가면은 초원이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냥 덤불밖에 없어요. 나무가 있긴 있는데 가끔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에서 내려와야 되고 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네 발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직립보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주 큰 변화였어요. 저는 이거를 어디랑 가장 비슷하게 보냐 하면은 그 2001 오디세이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한 50년 된 영화인데요. 더 중요한 거는 그게 70년 전에 만든 소설을 기반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괜찮은 영화예요. 거기에 보면은 처음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 유인원끼리 싸우다가 도구를 쓰기 시작합니다. 뼈가 되겠죠. 뼈로 맥이라는 동물을 잡다가 결국은 다른 또 유인원하고 싸우죠. 그러면서 던진 뼈가 우주선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인간끼리 지금 전쟁을 하죠. 그리고 도구를 씁니다. 그게 지금은 총이 됐죠. 총보다 더 심한 원자폭탄 같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독립을 직립보행을 하면서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한 단계 더 나가서 불까지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맨손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됐고 불을 사용함으로써 도구보다 훨씬 더 강한 맹수를 예를 들어서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도 불은 피하거든요. 도구에 대해서는 안 피하겠죠. 그런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오지만 우리 인간에는 호모에는 6개, 7개 정도의 아종이 있었다고 그래요.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네안데르탈인이죠. 호모 네안데르탈. 그 경우는 우리 호모 사피엔스보다 신체도 더 컸고 뇌 용량도 더 컸다고 해요. 그런데 멸종이 됐죠. 그 이유를 언어를 이용해서 협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은 그냥 독립군이에요. 혼자 다녔어요. 근데 호모사피엔스들은 같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유인원이라 하더라도 한 두셋이 모이면은 한 사람을 이기는 거는 쉽겠죠. 그래서 저자가 주장하는 인식혁명이 바로 그 협동, 언어를 통한 협동에 의해서 인식혁명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식혁명을 통해서 다른 네안데르탈인 같이 아종보다 더 강하게 더 서바이벌 했죠. 다른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시켰는지 어쩐지는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더 오래 생존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생존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더 큰 맘모스나 이런 것도 여럿이 모여서 사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업혁명을 최초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도 사냥이나 채집도 협동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혁명은 똑같이 농업혁명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 정착을 하면, 그러니까 보통 어떤 데 정착을 하냐면 고대 문명들 보면은 물이 풍부한 평야 지역, 재배가 가능한 쪽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 데서 농업을 하게 되면은 채집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생산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구는 생산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동을 하면서 살 때는 뭐 한 명 혹은 둘 부부가 그때 부부 결혼 제도가 있었다면 둘을 키울 수 있었어요. 셋째는 키워도 낳아도 키울 수가 없었죠. 큰애가 혼자 걸을 때까지는 적어도 낳아도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꾸준하게 유지되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농업혁명을 하면서는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두면 되잖아요. 뭐 10명도 방 안에 두면 되니까 인구가 급증을 합니다. 뭐 당시 어떤 오락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생산은 늘었지만 오히려 더 굶주리는 그런 형태가 돼서 멜더스의 인구론처럼 인구가 개체 조절이 됐던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과학혁명과 신용혁명을 겪습니다. 과학혁명은 어떤 거냐면은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략했죠. 뭐 다른 나라에 뭐 공격했다고 뭐 표현을 하는 사람들인데 침략입니다. 그거는. 하면서 학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대영제국도 인도를 침략을 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 인도 사람보다 인도 문화나 지식을 더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인도를 200년 동안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핏줄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핏줄보다는 지식이나 문화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방글라데시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 하면서 한국 문화, 뭐 김치 먹고 이렇게 살면 인종은 다르지만 사실 뭐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캐나다나 미국처럼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그게 더 심하고요. 한국도 요즘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온 신부들이 많죠. 그 아이들이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면 중국이나 베트남 사람입니까? 뭐 방글라데시 이주민은 조금 더 다른데 어쨌든 지금은 핏줄보다는 DNA보다는 문화나 지식이 더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흥혁명이 발생하는데요. 이 신흥혁명은 자본주의하고 관련이 있죠. 이 생산이 증가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노동, 토지, 자본 이렇게 됐죠. 근데 토지는 증가시키기가 어려워요. 물론 개발함으로써 효율을 놀릴 수는 있겠죠. 인구도 증가시키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성인이 되려면 뭐 16세 최소한, 예전엔 16세였어요. 요즘은 18세지만 만 16세가 될 때까지는 임신 기간부터 포함하면은 뭐 거의 20년 가까이 걸리겠죠. 그런데 자본은 이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급 준비율이 20%다 그러면은 4배만큼 신용 창출이 가능해요. 그게 5%로 줄였다. 그러면 4배가 아니고 20배가 되죠. 그런 형태로 해서 인당 생산량이 인식혁명이나 농업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늘어납니다. 550불에서 8,800불이라니까 10배가 넘죠. 그리고 또 하나, 통화증발이 일어나면서 그 산업혁명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만약 통화증발만 됐다면 물가 상승만 됐을 겁니다. 똑같은 산출만 있는데 공급이 똑같은데 수요가 늘어났다면 물가만 오르겠죠. 하지만 과학 발달로 생산성이 증가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생산보다 농업혁명에서는 생산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이 늘었지만 이때는 어, 물가 그러니까 통화량 늘어난 것보다는 생산성 늘어나는 게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행복하냐? 그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생산량은 예전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멜더스의 인구론이 부정됐는데 밀더스의 인구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죠. 인구는 기하급수로 늘어나는데 산출은 산술급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하에 허덕이고 도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구 증가보다 오히려 생산 증가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뭐 굶주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굶주리는 사람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 이유는 식량 생산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그게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아시아 빈국에는 훨씬 더 많은 입이 있는데 인구가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버리는 음식이 많습니다. 저도 그 음식 안 버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주위에 보면은 참 아까운 것들이 많아요. 물론 뭐 그게 버린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 미생물이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낭비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건데 인류가 한 번 더 먹고 그걸 배설해서 미생물이 처리하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세계 주도권이 어떻게 넘어간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메리카 신대륙 발명은 발견이죠. 뭐 이게 사실 발견이라는 것도 참 우습습니다. 어찌 보면 침략이죠. 거기 원래 인디안들 살고 있었으니까 발견이란 말은 말이 안 됩니다만 어쨌든 스페인이 침략을 하고 많은 돈을 가져옵니다.
은값이 뭐 은을 하도 많이 갖고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정도였다 그러니까요. 그 스페인은 무역 함대를 갖고 있었죠. 그 돈을 바탕으로. 그런데 그것도 뭐 사실 그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듯이 금이나 은이 많은 게 국부가 아니라고 그랬죠. 생산력이 뛰어나야 그 나라의 부가 늘어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결국은 전쟁이 발생하면 예전에는 뭐죠? 금태환 시대였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면 채권을 발행했어야 됐어요. 그 왕은 전쟁이 일어나면 채권을 발행하고 나중에 갚았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왕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빌렸다가 채권을 제때 안 갚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외면을 당하죠. 지금도 정부가 뭐 주식 관련해서 시장 역습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시장에서 인정을 안 되면은 결국은 아무도 인수를 안 하려고 누가 빌려주겠어요. 물론 왕이 빌렸기 때문에 너 갚아 이렇게 감옥에 넣거나 소송을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안 빌려주는 건 가능하겠죠. 안 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오르죠. 그렇게 돼서 어, 이자를 많이 상환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바스 여왕이 영국에서 이제 해상권을 장악을 하려고 하죠. 해상권 장악하려면 해전이 벌어져야 되는데 영국의 함대가 스페인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한 방책은 간단해요. 채권을 전부 사다가 일시에 상한 청구를 해버린 겁니다. 스페인이 어떻겠어요? 물론 뭐 안 갚아 이럴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시장 역습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어, 일부 상환을 합니다. 상환을 하면서 할 수 없이 함대를 해산을 하게 돼요. 그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영국보다 배가 적어졌고 영국이 해상 제해권을 장악해서 장기간 세계의 패자가 됐던 이유가 거기에 기인합니다. 네덜란드는 어떻게 했나 보면은 채권보다는 주식을 발행했어요. 주식은 자발적이죠. 그리고 이거를 그냥 발행만 한 게 아니고 발행은 로마 시대부터 했었어요. 시장에서 거래가 되도록 합니다. 최초의 주식시장은 네덜란드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해상권을 또 장악했습니다. 물론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뉴욕도 원래는 뉴 암스테르담이었고요. 그리고 일본도 파란 화승총이라는 게 파란 상인이 넘겨준 총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네덜란드가 전 세계를 누볐어요. 하지만 그게 뭐 오래가지는 않았죠. 영국한테 밀리죠. 스페인한테 깨지고 영국한테 밀리고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뉴 암스테르담이 뉴욕으로 바뀝니다. 프랑스가 아주 강력한 국가였죠. 영국 왕보다 훨씬 더 강했죠. 루이 14세는 지미국 국가다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프랑스도 이 미시시피 주식 거품, 물론 영국도 사우스시 주식 거품이 있었어요. 똑같은 형태인데 뭐 시기와 장소만 다르게 해서 똑같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까지 발생했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간단해요. 생산량보다 화폐량이 늘어나면 그럼 발생합니다. 결국 이거로 발생한 거는 루이 18세의 단두대 처형으로 대표되는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하죠. 이 프랑스와 영국과 싸우면 당연히 영국입니다. 이 군대라는 게 저는 뭐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하는 얘기를 가끔 듣는데 저는 걱정을 안 하는 게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온다면 바로 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뭐 사람보다는 무기들이 많이 힘을 쓰는데 그 무기들이 대부분은 중화기는 휘발유가 있어야 돼요. 항공기도 그렇고요. 근데 그건 돈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단기간은 가능하겠죠. 단기간 급습을 해서 뭐 장악을 한다 그러면 되겠지만 한국이 뭐 그렇게 요즘 하긴 좀 걱정은 됩니다만 뭐 원사들이
장관, 국방부 장관인지 뭐 아무튼 그 수뇌부를 고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장교로 근무를 하긴 했지만 물론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사관으로 하긴 해요. 하지만 군대는 계급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그런 짓이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는 걱정할 만도 하긴 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인단 생산량이 아까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개인 행복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소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나갈 것인지 그거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오버랩됐던 게 아까도 말씀드린 스페이스 오디세이였거든요. 그게 1968년도에 2001년 그때만 해도 뭐 까마득한 30년 이후의 내용이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달에 가느냐 마느냐 70년대 달에 착륙을 했으니까요. 그랬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화성, 목성 뭐 이런 걸 가는 거를 표현했는데 지금 봐도 상당히 잘 만든 영화예요. 거기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은 결국은 AI, 할이죠. 거기서 할이라는 AI가 사람을 공격을 하죠. 물론 그 영화에서는 사람이 이깁니다만 어, 모르겠어요. 저는 2035년도에 특이점이 발생해서 AI가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된다는 예상이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이 거기에 단순히 긍정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그 이전에 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이전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요. 그 영화처럼 AI가 자신을 방어하거나 아니면 복제하는 기능이 없다면 인간이 이길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인간이 바벨 2세라는 만화 영화가 아니고 만화죠. 에도 나오지만 그 바벨 2세에 나오는 AI는 자기 수리가 가능합니다. 자기 수리가 가능하게 만든다면 자기 복제가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거는 다시 말하면 생명체랑 똑같습니다. 생명체의 특징이 스스로 에너지를 얻고 그게 뭐 다른 걸 뭐 태양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받을 수 있겠죠. 태양열 발전이 가능하니까 아니면 식물이나 동물 다른 화석 연료 화학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능을 하고 유지를 하고 그리고 증식을 하는 거거든요. AI도 그런 세 가지 특징에서 본다면 생명체를 볼 수 있어요. 다만 지금은 어, 증식하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인간이라는 것이 탐욕이 있어서 어, 그러한 뭐죠? 그 자기가 이익이 된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러한 자기 증식 기능을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싸다면. 지금 예전만 해도 AI가 예전에도 있었어요. 로봇이라는 단어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예전과 다른 이유는 간호로봇이 2만 불이랍니다. 2만 불이면은 그냥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에요. 2천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자율주행 버스 같은 경우도 2년만 지나면 그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가 있대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인간이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안데르탈인처럼 멸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혹성 탈출이나 이런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노예로 AI의 노예로 살 건지 그 매트릭스에 보면은 AI 노예로 사는 거로 나옵니다. 그거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직은 우리가 어, 영장이니까요. 그렇게 좀 우울해졌나요? 어쨌든 여러분도
많이 나누세요. 많이 나누고 양극화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올해는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순간에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